삭발이 아깝지 않습니다. 삭발 효과. 삭발 효과는 아니고 야 경고망동하지 마. 겸손하겠습니다. 겸손하게 갑니다. 네. 삭발 효과는 아니고. 그래도 미는 게 자부심이 느껴져 나와요. 삭발이 아깝지 않다 정도로만 가겠습니다. 네네. 윤석열이 총으로 영구 집권을 꿈꿨던 게 12월 3일이야. 근데 오늘이 4월 1일이야. 2025년 4월 1일.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는 세금으로 그것도 대통령 관저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김치찌개 먹으면서. 네. 우리는 매일같이 맘졸이고 있었고요. 그런데 드디어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헌재가 내가 정말 헌재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내 마음 알지? 잘 알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헌재가 드디어 윤석열 파면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4월 4일 오전 11시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이제 그 장면이 공개가 될 겁니다. 네, 탄핵 소추된 지 무려 111일 만에 결정이 됐어요. 우리 헌법재판관님들 얼마나 고뇌가 깊었을까요? 내가 워낙 좋아하는 거 알지 너. 내 마음은 솔직히 알지. 알지. 내가 알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 드디어 파면 선고기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드디어 한번 웃어본다. 네. 진짜. 하지만 마지막까지 경고망동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히히 노영희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난 한번 개발해봤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파면 전까지는 뭐 사랑이나 뭐 이런 거는 다 단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되게 수줍어하시네. 나는 저렇게 수줍어하는 것도 너무 되기 싫어. 저것도 부담스러워요. 왜 수줍어하는 그래? 것도.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절박한지를 사실은 보여줬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전달이 잘 됐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김정은 사무처장의 답변을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아서서 우리가 아까 우리 또 앵커께서 뭐 너무 사랑하는 헌재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참 좀 가증스럽다. 그렇지만 나도 또 할 수 없이 여기 동조해야 되는구나. 뭐 할 수 없네. 나도 좀 가증스럽긴 한데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 요거 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다 뭐 법조인 분들인데 이 선고일이 지정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또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고일이 잡혔다는 것은 탄핵안에 대해서 하나의 결론의 재판관들이 합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는 있나요? 네, 저는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것이 탄핵 선고 기일이 잡히면 인용할 가능성이 거의 몇 퍼센트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4월 18일이 만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5대 3이어서 정확히 나는 무조건 기각이 한 사람이 3, 인용이 한 사람이 5라면 그걸 결정을 하고 못 나가죠. 그러니까 결정할 수가 없죠. 결정 못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빠지고 그러니까 임기를 마치고 나가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인용 의견을 써요. 재판관 이렇게 윤석열 나쁜 사람이고 해서 당연히 파면시키는 맞다 쓰고 갔습니다. 그럼 다시 윤석열 근데 복귀하잖아요. 그러면 법관들 저 사례 명단에 있었잖아요. 무사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각 결정을 못 내린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 있는 인용편에 서 있는 재판관들도 기각 결정 그 결정문을 결정 자체를 하는데 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고일이 빨리 잡혀야 된다. 그게 가장 큰 어떤 단서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물론 끝까지 4월 4일 선고 날 때까지 저희가 더 강력하게 우리 뜻도 보여주고 해야 되지만 일단은 선고일을 잡은 것이 그런 어떤 단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대 3, 그러니까 인용 5, 기각 3이다. 예를 들어. 그런 상황에서 선고일이 잡혔다는 것은 현실적 불가능하다. 왜냐? 5대 3은 결국은 기각이잖아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을 위헌적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마은혁 재판관을 만약에 임명을 해서 들어왔다면 6대 3이니까 결과가 뒤바뀌어지는 일이다. 위헌적인
판에서 결과가 뒤바뀌어지는 결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5대 3호에서는 선고기를 잡을 수 없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 사시 볼 때 헌법 공부할 때 그런 거를 계속 얘기를 예전부터 했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20년 전에 제가 20년 전에 시험 봤는데,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한 명을 임명 안 함으로써 9명이 안 됐고, 그래서 8명이서 결정을 해봤더니 5대 3이다. 그러면 인용하는데 한 명만 지금 부족한데 마은혁이라는 한 사람을 임명했었으면 6대 3이 6대 3이지. 너무 분명하다. 분명하잖아. 그러면은 마은혁이라는 사람 한 명이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한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마은혁을 임명 안 한 이게 얼마나 큰 건지를 사실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원래 헌재 재판관들은 그럼 9명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봐야 된다라고 버티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되게 웃긴 게 지금은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얼마 전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5대 3이니까 선고 안 하는 거잖아 이랬잖아요. 5대 3이니까 선고 안 하는 거다 나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선고한다 그래. 그러면 원래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6대인가 보다. 이제는 인용이 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네네. 근데 왜 지금도 또 역시 여전히 5대 3인가? 왜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 주장과 가설을 가증스럽다는 거죠. 아니 그런 주장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들어봐. 그런 주장과 가설을 하나씩 지워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네. 여쭤본 거예요. 소거법으로? 아, 좋아요. 좋잖아요. 아, 최고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다 하나 더 하나 붙일게요. 더. 네. 그 한독수 결정문을 보게 되면 왜 중대한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했냐면 고의성을 따지면서 그랬어요. 일부러 3명을 임명 안 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는 그 고의나 일부러 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온 건 어쩔 수가 없지만 네. 실제 적극적으로 그런 걸 일부러 했느냐 알면서도 했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보니까 한덕수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에 대한 증거는 없어서 이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윤석열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아. 윤석열은 일부러 했잖아. 고의로 했잖아. 적극적으로 이따가 했잖아. 1시간 동안 그거 할 이렇게 거예요. 날 너무 예쁘게 쳐다봐. 예. 중요한 예리해서. 건,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서는 기각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나올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불안하니까 맞아. 또 그 3명이 아무리 기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판단할까봐 예. 또 그들이 뭐 이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뭔가 했을까봐 걱정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런 말을 했던 거죠. 근데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제 이게 해소됐다. 해소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기존에 탄핵 결정문 나온 거 9명, 10명 거 탄핵 결정문을 쭉 읽어보면 이번 윤석열 사건의 쟁점을 사실 전부 다 판단해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체적 요건 아까 신인규 변호사가 말했는데 실체적 요건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제 그 얘기는 왜냐하면 그동안에 탄핵해도 된다고 그랬거든. 헌재 재판관이 네. 탄핵 소추권 남용이 아니라고 했죠. 그 얘기는 민주당이나 이런 야당들이 지금 이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들이 타당할 만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지금 다 보는 거고. 네. 오히려 그게 필요하다는 듯이 또 네. 게다가 그렇게 그들이 읽을 수 위헌적인 있어요. 행동했다는 건 다 이미 인정을 했어요. 인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 요건 다 맞췄다는 얘기가 되고 절차적 요건 아까 못 맞췄다는 건 다 이미 얘기됐고 네. 한덕수 결정문에도 절차적으로 비상겸 선포 관련해서 국무회의 없었다는 거 정확히 써놨고. 네. 그럼 나머지 것들 전부 다 확인을 해보면은 다 종합해보면은 기각 의견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기각 의견 쓰려다가 기권할 수는 있겠다. 기권? 네, 기각 의견 쓰다가 기권하면은 결국 그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나는 다수 의견에 따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는 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제가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기권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누가 기권했는지는 표기가 돼요? 아니죠. 거기 원래 기권이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그럼 나는 그냥 기각이야. 그냥 다수 의견에 따를게. 나 별개 의견 안 넣게. 아니 다수 의견 인용. 그러니까 인용으로 인용이야. 난 여기에 대해서 별개 의견 안 내고 다 다수 의견에 따를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뭐 기권이 아니지 뭐. 아니 마음속으로는 기권할 수도 있지. 마음속까지는 우리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뭐 내시경 할 것도 아니고 그 얘기를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아까 뭐 별개 의견 가능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별개 의견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 나올 수 있겠죠. 김복형이 그때도 별개 의견 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여러분 고생시킨 게 저예요 라는 거를 자백하는 게 될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 그래서 이번에 8대0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만약에 한 명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은요
그 자백하는 거잖아. 오히려 한 무대기가 같이 가야지. 자기 혼자 튀는 식으로 했고 누군가로부터 이 공적이 되거나 표적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려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것도 본인 때문으로 자백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원래는 2명 정도가 사실은 8동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가 2명이 우리가 별개 의견 내거나 딴 얘기 냈을 때 우리들 이렇게 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네. 이 생각 때문에 다 그냥 한꺼번에 몰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거를 늦게 했다가 이번에 그게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의원님은 또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김기표 의원은 칭찬받고 박지원 조지려고 불렀어. 내가 아니었으면은 4월 4일 11시 선고한다고 나왔을까? 뒤에서 뭘 좀 하셨습니까? 이게 보면 어제 대단하신데. 법사위원이시잖아요. 우리 맞아요. 의원들이 신랄하게 좋았어요. 지적한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감안했지 않는가? 네. 어제 좋았어요. 하도 칭찬 안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선고기일이 잡히면서 그동안에 이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됐던 플랜 B, 소위 말하는 플랜 B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제가 시간이 있어서 이 홍대 앞에를 한 30분 걸어봤어요. 네. 저를 만나는 시민들이 화이팅. 진짜로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났을 때 오늘 현재 선고기일 4월 4일 11시다 하니까는 활기를 차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절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역시 맞는 정치구다. 안 됩니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과 국민 여론에 따라서 심판을 하기 때문에 4월 4일 11시까지 그렇습니다. 긴장을 해서 맞습니다. 파면해라. 이걸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 플랜 B는 현재는 생각은 해도 말을 하면 안 말을 할 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오늘 아침 방송까지도 나는 역사를 믿는다. 국민을 믿는다. 헌재를 믿는다. 이걸 몰고 가야 돼요. 한목은 진짜 나 혼나야 돼 나한테. 경제 수장이 아이고 미국에다가 아이고 2억 투자하는 아이고 진짜 어떻게 보면 사실상 매국행입니다. 매국 아니라 JP가 일본 말로 잘 표시했잖아요. 빠가야로 기타나이고. 시원하다. 그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최상목이는 이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